체제를 간단하게 말하라면 저는 컴퓨터라는 기계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오늘은 조립이 끝난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 운영체제 중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윈도우 XP를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컴퓨터는 사용자가 바이오스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요. 여기서는 컴퓨터를 처음 조립한 후 살펴볼 만한 기본적인 항목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스 메뉴로 들어가려면 컴퓨터를 켠 후에 시스템 정보 또는 메인보드 제조사 로고 화면에서 델키 또는 F2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바이오스 종류에 따라 바이오스 진입키는 차이가 있으므로 부팅 화면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플로피 드라이브나 시리얼 포트와 같이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바이오스에서 기능을 해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메인보드는 메인 메뉴에서 플로피 드라이브 및 컨트롤러를 디세이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종류에 따라 메뉴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드라이브 A, 온보드 플로피 컨트롤러와 같이 비슷한 이름이므로 어렵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포트와 패러럴 포트는 대개 온보드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 메뉴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메인보드는 대개 HD 오디오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만일 케이스의 전면 오디오 단자가 HD 오디오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바이오스의 HD 오디오 항목에서 프론트 패널 타입을 AC97로 설정해야 전면 오디오 단자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변경한 바이오스 설정을 실제 적용하려면 F10키나 엑짓 메뉴를 선택하여 저장해야 하며 만일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할 경우 변경했던 값은 무효가 됩니다. 드디어 컴퓨터에 윈도우 XP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윈도우 XP는 CD에 담겨 있으므로 광학 드라이브를 부팅 드라이브로 설정해야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립 직후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원을 켜고 테스트 화면이 지나가면 에러 메시지만 표시됩니다. 이럴 때 윈도우 XP CG를 이용해서 광학 드라이브로 부팅을 해야 하는데요. 광학 드라이브를 부팅 드라이브로 설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이오스 메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부트 메뉴의 첫 번째 부트 드라이브 항목에서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CD롬을 선택한 후 엔터를 눌러 설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컴퓨터를 켤 때마다 광학 드라이브를 먼저 읽는 반면 두 번째 방법은 딱 한 번만 적용되는 일회용 방법인데요. 컴퓨터를 켜면 처음 보이는 바이오스 화면에서 F8, F11 등의 키를 눌러 부트 메뉴를 불러온 후 드라이브 목록에 CD롬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광학 드라이브로 부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고 CD나 DVD로 부팅하려면 임의의 키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화면 지시에 따라 임의의 키를 누르면 윈도우 설치가 시작됩니다. 윈도우 XP가 컴퓨터를 점검하는 과정이 지나면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새 컴퓨터에 윈도우 XP를 설치하기 위해 엔터 키를 누릅니다. 윈도우 XP 사용권 계약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설치를 진행하려면 F8 키를 눌러야 합니다. 키보드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한글 PS2 키보드, USB 키보드를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키보드 선택을 마치면 파티션 설정을 비롯하여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파티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파티션은 사무실에서 개인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은 하드디스크에 논리적인 칸막이를 세워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대로 나눠 쓰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나눈 파티션은 완전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데요.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C나 D 드라이버와 같은 별개의 드라이브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C 드라이브의 운영체제를, D 드라이브에는 문서나 음악 파일 등의 데이터를 넣어두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때 데이터가 담긴 D 드라이브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합니다.
이제 윈도우 XP 설치를 계속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서는 하드디스크를 C와 D 드라이브로 나누고 C 드라이브에 윈도우 XP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500GB의 하드디스크가 파티션이 설정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파티션을 만들기 위해 키보드에 C를 입력합니다. 새 파티션을 만드는 화면에서 C 드라이브의 용량을 입력하는데요. 윈도우 XP가 설치된 C 드라이브에 30GB의 공간을 할당하기 위해 메가바이트 단위인 3만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3만 메가바이트, 즉 30GB의 C 드라이브로 만들어졌으며 나머지는 분할되지 않은 공간으로 표시되는데요. 나머지 공간은 윈도우 XP의 설치가 끝난 후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화살표 키로 커서를 움직이고 C키를 눌러 다시 D 드라이브로 할당합니다. 이제 C와 D 드라이브가 만들어졌는데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 XP를 설치하기 위해 C 드라이브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아울러 설정된 파티션을 삭제하는 작업 역시 이번 단계에서 가능한데요. 삭제할 파티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D키를 누르면 파티션 삭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엔터키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파티션의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다시 한번 L키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파티션을 삭제할 경우 파티션에 들어있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여러 번의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그만큼 파티션을 삭제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돌아와 볼까요? C 드라이브는 아직 포맷이 되지 않은 상태라 포맷을 해야 하는데요. NTFS와 FAT로 나뉘어 있고 각각 빠른 옵션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육상 경기를 하려면 트랙을 그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도 적절한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해야 합니다. NTFS와 FAT 파일 시스템은 파티션의 최소, 최대 크기, 파티션에서 만들 수 있는 단일 파일의 크기 등의 차이가 있는데요. NTFS와 빠른 포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티션 선택이 끝나면 포맷이 진행되는데요. 빠른 포맷을 선택했다면 수십 초 안에 포맷이 완료됩니다. 포맷이 끝나면 윈도우 XP 설치에 필요한 파일이 하드디스크로 복사되며 파일 복사가 끝나면 컴퓨터를 다시 부팅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요.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혹시 파티션 설정 화면에 표시된 하드디스크 용량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나요? 하드디스크 용량은 약 47만 7,000MB, 1000MB가 1GB이므로 약 476GB인데요. 조립에 사용한 하드디스크는 분명 500GB 하드디스크인데 476GB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용자들이 하드디스크에 표기된 용량과 포맷 후 표시되는 용량의 차이를 보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닌지 걱정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하드디스크 제조업체와 윈도우의 용량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하드디스크 제조업체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를 1000배로 계산하는 반면 운영체제는 1024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팅 드라이브 설정, 파티션 설정 및 윈도우 XP 설치 드라이브 설정, 포맷 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는 새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을 만들어 봤지만 이미 사용 중인 하드디스크에 파티션 설정 작업을 할 때는 주요 데이터를 날리지 않도록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낯선 텍스트 화면에서 설치를 진행했는데요. 컴퓨터의 재부팅이 끝나면 익숙한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함께 설치 마무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설치에 필요한 파일의 복사 및 설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잠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국가 및 언어 옵션에서는 별도로 설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소속을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입력한 내용은 윈도우 XP에 기록되어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신중하게 입력합니다. 윈도우 XP의 프로덕션 키는 흔히 CD키라고 불리는데요.
윈도우 사용자 설명서에 포함된 프로덕션 키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컴퓨터 이름은 컴퓨터가 임의로 정한 복잡한 이름보다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입력하는 게 좋겠죠? 또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안을 위해서는 자신만 알고 있는 암호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을 합니다. 네트워킹 설정인데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반 설정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그룹 설정 역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기본값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이제 윈도우 XP의 설치에 필요한 나머지 파일들이 복사되는데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작업이 끝나면 컴퓨터가 다시 부팅됩니다. 이제 윈도우 XP 설치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므로 안내에 따라 가볍게 진행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낯익은 로고가 지나가고 화면 해상도를 설정하는 화면이 보이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인 후에 모니터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요. 이 화면이 보인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 설정이 끝나면 잠깐 동안 윈도우 로고가 보인 후에 컴퓨터 설정을 시작하는데 다음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자동 업데이트는 윈도우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런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가 대부분으로 반드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XP를 이용할 사람들의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대부분 사용자 이름 항목에만 입력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라면 여러 개의 사용자 항목에 이름을 입력하여 각기 분리된 바탕화면과 설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드디어 윈도우 XP의 바탕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XP의 기본 설치가 끝났는데요. 낯익은 바탕화면은 반갑지만 휴지통만 덩그러니 놓여있네요. 내 문서, 내 컴퓨터 등의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표시하려면 먼저 바탕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속성을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에서 바탕화면 탭을 클릭하고 화면 하단의 바탕화면 사용자 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항목의 아이콘들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를 닫으면 바탕화면에 선택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윈도우 XP의 작업 표시줄에서 자주 쓰이는 빠른 실행 도구 모임 역시 윈도우 XP를 처음 설치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요. 비어있는 작업 표시줄에 도구 모음을 추가하려면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도구 모음, 빠른 실행 항목을 체크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바이오스 셋업과 윈도우를 기본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백신 및 각종 장치 드라이버, 윈도우 업데이트 및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윈도우 XP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헬로우 PC 마지막 시간으로 윈도우 XP의 나머지 설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로우 PC 다음 시간에 만나요.